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별 심화학습 시간으로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봤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실시되었던 4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19번 문제죠. 우선에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풀이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토지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오늘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밑줄 그은 제도를 마련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문제에서는 왕을 묻고 있고 그 왕의 업적을 묻고 있죠.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설명하는 제도는 직전의 폐단으로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 전세를 직접 거두면서 과다하게 수취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소재지의 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전세를 거둔 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관수관급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은 우선에는 이 관수관급제가 있었던 왕은 성종 때 왕이고 그래서 현량과를 동해 신짐사림이 등용했다. 이거는 누구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맞아요. 이거는 중종 떠올리면 되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조광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건 언젠가요?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바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다. 폐모살제와 관련된 내용이 선지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수업 시간에 있겠죠. 광해군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왕이 계승을 둘러싼 왕자의 왕자의 두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2차 왕조의 난. 그래서 조선 태조 이성계랑 그 다음 종조다라는 거. 그 다음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된 거는 조선 후기 영조 때 일이다라고 선생님이 문제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심화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여기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조선의 토지제도와 관련된 거를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선생님하고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걸 볼게요. 조선의 토지제도 여러분 건국할 때 조선의 건국은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과전법을 보게 되면 1391년 건국하기 1년 전에 실시가 됐는 거고 이거는 조선을 건국하려고 했던 급진 계합파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꼭 개국 1년 전이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연도가 중요하니까 잘 보라고 했습니다. 조선에 이제 건국하기 전에 실시된 과전법은 그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지급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지금으로 비교를 하자면 공무원인데 현재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지만은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에게 모두 과전법을 지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때 개인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이제 사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기 지역, 지금의 이제 경기도쯤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경기 지역에 있는 땅만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가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말 그대로 여기 과전이기 때문에 제일 기준이 되는 과전을 지급했겠죠. 과전. 땅의 이름, 게 지급대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전을 지급을 했고 그 이외에도 뭐 군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군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전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급이 되어 이 법안의 테두리에서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였던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토지는 세습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의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급을 이렇게 계속하다가 공무원인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수신전, 휴량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습이 가능해요. 그럼 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도의 땅이 점점 세습이 되게 되므로 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과전법의 땅이 점점 부족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세조 때가 되게 되면은 지급할 수 있는 과전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과전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직 과전법에서는 전직 현직 관리에게 지급했던 게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현직 관리만 현재 공무원인 사람에게만 토지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토지제도를 이해할 때 이 수조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를 주면, 국가에서 토지를 주면은 무슨 의미냐? 그 지급받은 땅에서 나는 세금을 이 관리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습이 가능하던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라에서 이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또 성종 때가 되면은 그 하나의 제도가 생기는데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토지를 지급을 받는데 수조권만 지급을 받는다. 그 지급받은 땅에서 세금을 양반들, 관리들이 그 땅에서 세금을 직접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자기들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수치를 한다라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 전세를 직접 거두면서 과다하게 수치되는 게 문제였다라고 나누죠. 이게 바로 이 직전법으로 거두었을 때의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서 직접 세금을 거두게 되면서 자기가 거둬야 되는 거는 10만 원 정도만 거둬야 되는데 찾아가가지고 20만 원, 30만 원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성종 때가 되면은 소재지 관청에서 생산량을 조사해서 세금을 거둔 후에 이제 이 관청에서 지급한다. 관에서 직접 거두어서 관에서 지급한다라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수확량을 조사를 해서 관청에서 조세 세금을 거둔 후에 관청에서 관리에게 지급하는 걸로 바뀌는 제도가 바로 성종 때 있었던 관수관급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토지가 이제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양반들이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직접 땅을 소유를 하고 많이 가져야겠구나 하게 되는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추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 중요한 법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면 되겠죠. 이후에 토지가 더 이상 지급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명종 때가 되게 되면 이 직전법 토지를 지급하는 이제 제도는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수조권이 폐지가 되고 이제 공무원에게는 뭘 주느냐?
나라에서 월급식으로 녹봉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선의 토지 제도를 기억할 때 제일 중심이 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역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이고 그 다음에 땅이 부족하게 되니까 범위를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거는 없애버린다라는 직전법 기억하면 되고 이 토지에서 수조권을 받은 사람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다시 관청에서 걷어서 이제는 주게 되는 관수관급제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토지에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이제 토지 제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월급을 받는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정근대 부분에 특히 경제사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고려 조선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한능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